지금 여러분들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투자는 어디다 투자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를 지금 어디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디다? 어떻게? 건강에? 최순영 매니저님이 건강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요?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노후를 생각하시면 더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더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둘 다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지금 현실만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면 나중에 노후에는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근데 시대의 흐름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변화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도 잘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주변에 보시면은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뭐 커피숍을 하신다든, 뭐 식당을 하신다거든, 아니면 편의점이든, 어떤 거를 하시든 간에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거를 해보시겠어요? 왼쪽에 보이시죠? 아날로그, 투지폰, 오프라인, 설계사, 보험, 뭐 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대나 계속 변해간다는 거죠. 인간의 노동력도 있고 3차 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날로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디지털로 변해가고 있죠. 그렇죠? 그럼 투지폰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들 투지폰 쓰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걸요? 5G를 씁니다.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죠? 야, 근데 이 스마트폰이 얼마예요? 엄청 비싼 거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넘는 제품 쓰고 계시잖아.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그거를 알람으로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알람으로만. 그리고 요즘에 오프라인 창업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대는요, 이미 온라인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변했죠. 그리고 설계사 보험. 어떤 분들은 지금 보험 일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시고 어떤 보험을 하셔야 될 건지 한번 보세요. 요즘에 설계사 보험보다는요, 다이렉트 보험을 더 많이 선호를 하세요. 온라인에서 직접 본인이 다 찾아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온라인에서 보험 견적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그분들 거의 없으실걸요? 맞죠? 뭐 인간 노동력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인공지능하고요, 무인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시면은 커피숍도 무인화고요. 아이스크림 가게만 무인화로 돼 있을까요?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지금 무인화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무인화로. 사람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 나랑 무슨 상관일까? 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차 산업은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5차 산업까지도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휴게소에 들리면요, 저 아까 로봇 바리스타 있죠. 그게 많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죠. 요즘에 매장에 가보시면 로봇 바리스타 흔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흔하게. 근데 희한하게요, 맛이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커피숍을 이용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와 신기하다. 편하고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전문가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근로자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로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일해야 할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 흔하게 보실 겁니다. 르노 삼성차 이게 몇 년 전 기사예요. 희망퇴직 마감을 했고요. 생산 구조 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할까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인력의 몇십 프로를 감축을 한대요. 이미 지금은요. 전기차로 바뀌면서 엔진이 필요 없잖아요. 엔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사람들, 필요한 인력,
한 40%를 감축을 한다고 동의를 했어요. 이미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몇 년 뒤면은요, 엔진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더 살기 좋은 거 아니야?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나이는 기껏해야 40대.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분이라면 어떻게 고민하시겠냐는 거예요. 두산에서도 만 45세 이상 지금 명예퇴직을 실시했고요. 뭐 교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10%, 10.8%가 늘었습니다.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40대, 50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더 변해가고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에요. 퇴직자들은 더 많이 늘어난 거 아실 거예요. 시대는요.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멈춰주질 않아. 연말연초 문 닫는 지점이 93개 이상이 되는 은행. 은행도요. 이제 창구를 이용하지는 않죠. 많은 분들이. 이제 CD기를 자동화 코너를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요. 은행을 찾아간다기보다는 여러분들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은행 업무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은행이 필요 없는 은행들이 있죠. 뭐 토스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은행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편하기야 편하겠죠. 하지만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를 관두시고 선택하시는 게 자영업입니다. 자영업. 해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인원수는 계속 늘어나요. 계속.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커피숍입니다. 가장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폐업률은요, 더 많아졌어요. 창업하시는 분들보다 폐업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폐업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도구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그동안은 무점포보다 마트를 많이 이용했죠.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거 많이 이용하셨을 겁니다. 근데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무점포가 대형마트를 앞질렀어요. 아주 근소 차이로. 근데 2019년도 이후에는요. 오히려 무점포가 2배 이상 가량 더 추월을 했습니다. 뭘요? 대형마트를요. 여러분들 예전에 주변에 보시면 뭐 신세계라든가 이마트라든가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오히려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어요? 점포? 아니면 무점포? 그동안 많은 분들이 찾았던 오프라인 마트 굉장히 간편하죠? 가서 그냥 사오면 되니까. 하지만 그거보다 요즘 시대는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더 많이 사신다는 거. 온라인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온라인은 하나씩 갖고 계셔야 되지 않아? 유현영 매니저님? 유현영 매니저님 온라인 하나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으세요? 온라인 매장? 그러면 어떤 매장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매장?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아시죠?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가 어떤 걸 모티브 삼아 생겼을까요? 어떤 걸 모티브 삼아?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를 가져다가 그대로 가져간 게 프랜차이즈예요. 여러분들 마트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편의점을 하시겠습니까? 마트보다는 편의점이 더 안정적이죠. 그게 왜 안정적일까요? 그게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 어떤 거를 하시든 어디를 가시든 간에 시스템이 있냐 없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게 변해갑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흐름 네 가지로 구분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대 4부면이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 분류 업종이 있습니다. 네 가지 분류가. 이라고 해가지고 월급 생활자가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정문직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가, 투자가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파란색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의사분, 변호사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전문직에 속합니다. 전문직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지금 하신다라면 요 네 가지 직업 중에 어떤 직업군을 선택하시겠어요?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시겠어요? 월급 생활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어떤 걸요? 많은 분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월급 생활자를 선택을 하시죠. 월급 생활자. 그러니까 월급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일자리가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투자. 어디다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자기가 일하는 거에다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시간 투자한 만큼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의무적으로 투자하게끔 돼 있죠. 거기에 맞춰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는요. 그래도 월급 생활자보다 좀 낫겠지. 회사 생활을 하다가 관두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면 찾는 게 자영업자입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가 사업가를 선택하시는데 사업가는요. 여러분들이 그 월급 생업자하고요. 자영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나 대신 일할 월급 생활자하고요. 나 대신 점포를 운영할 자영업자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바로 시스템이라 그래요. 시스템.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나 대신 일해 줄 사람.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나 대신 가게를 운영해 줄 사람.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시스템. 투자가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투자가라고. 투자가는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돈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까요? 땅에다 부동산에다가 지금 많은 부동산들이 하향세를 걷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어디다 투자를 하겠냐는 거지.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중에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어디를? 그럼 사업가를 선택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시스템. 왼쪽에 있는 월급 생활자하고 자영업자는요. 노동소득입니다. 노동소득. 내가 일을 해야지만 수입이 생기는 노동소득. 그럼 오른쪽 빨간 글씨는요. 어떤 소득이에요? 우리는 노동소득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죠. 일을 해야지만 수입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점포를 하나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문을 닫았다. 그러면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가 투자를 해야지만 생기는 게 바로 노동소득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사업가, 투자가를 하려고 할까요? 그게 나 대신 일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권리소득이라고 합니다. 권리소득은요. 일하지 않아도 나 대신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생깁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스템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스템이 있는 곳을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시스템이 좋은지 어떻게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선택하신 거는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하셨죠. 60년 만에 찾아온 기회. 지금 PM 마케팅을 지금 비즈니스로 하고 계시는 건데 오늘 나는 그냥 제품만 먹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나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왜? 돈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돈 없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돈 없이 여러분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시스템의 종류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있고, 구축을 하려면 여러분들 시간, 자본, 기술, 경험,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셔야 되겠죠? 그게 비즈니스입니다. 투자자들이래. 또 시스템을 임대하는 게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처럼요. 그건 여러분들 시간하고 자본만 있으면 돼. 시간하고 자본만. 근데 신기한 게요. 시스템에 합류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시간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것도 노력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여러분들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부업으로 PM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업으로. 내가 지금 다단계를 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단계를 하는 거 아닐까? 이걸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는요. 유통 방식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드시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유통 방식이 있어요. 생산자가 있을 거고요.
그 생산자를 통해서 도매점, 도매점에서 소매점이 나뉘죠. 소매점은 한 군데만 있을까요? 아니죠. 그 소매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분들도 있어요. 소매점은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됩니다. 많이 분포가 돼요. 도매점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세요? 생산자에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소비자에 해당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통을 하나 한다면 어떤 유통에 들어가시겠어요? 소매점? 도매점? 생산자? 생산자는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그냥 이용만 하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로만 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 단계를. 중간에 빠진 것도 많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생산자가 있으면요. 바로 소비자한테 연결이 됩니다. 소비자한테. 그 소비자분들은 또 다른 소비자분들한테 입소문을 해요. 여러분들 일반 마케팅을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뭐 많이 이용하시는 소매점 있죠? 옷가게든 어디든. 거기 이용하시고 난 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그 가게에 입소문 내지 않으세요? 식당 입소문 내본 적 없으세요? 아마 있을걸요. 야, 저기 식당 진짜 맛있어. 우리 저기 가서 밥 먹자. 있잖아. 야, 이 화장품 써봐. 내가 써봤는데 괜찮아.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희한하게 이거 다단계 아니야? 그래서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옷을 구입을 하든 화장품을 쓰시든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하시든 간에 본인 스스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근데 희한하게 수입이 안 들어와. 왜? 그냥 식당만 소개를 해준 거잖아. 옷가게 소개해주고. 그럼 무슨 수입이 들어올까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좀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 제품을 이용하시고 그 제품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느껴보시겠죠, 직접. 그걸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한테 똑같이 그냥 입소문 내시는 거예요. 입소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입소문 내듯이 똑같이 입소문을 내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구정 광고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생길까요? 보너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직거래 방식이에요. 직거래. 광고 방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들 일반 마케팅은요.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구전 다 광고를 합니다. 이 광고비 누가 지불할까요? 여러분들이 지불을 하셔야 돼. 내가 이용을 하는데 내가 이용하면서 내가 돈도 내.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옛말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에쿠스, 이게 진짜 옛날이에요. 티코가 있을 때니까. 여러분들 에쿠스 한 대 사면요. 그 광고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트렁크 열어봤을 때 티코가 한 대 있어야 돼. 티코가. 그만큼의 광고비를 내가 주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을 써보고 여러분들이 좋으면 좋아하시면 주변 분들한테 그냥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그게 구정 광고입니다. 어떤 광고 방식이 더 빠를까요? 확산이. 수입 방식은 어떻게 나뉠까요? 일반 마케팅 같은 경우는 회사, 총판, 도매점, 소매점 전부 다 나눠서 분배를 해. 전부 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소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지출만 하는 거야. 지출만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하고 소비자가 나누어서 분배를 합니다. 내가 구정 광고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 내가 커미션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한 권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소비자는 그냥 소비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소비를 하면서 수입도 생기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마케팅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일반 마케팅? 나는 그냥 소비만 할래? 왠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나는 뭘 파는 것 같아? 여러분들 옷가게든 어디든 가시면 구정 광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건 열심히 하면서 왜 네트워크 마케팅 여기에서는 열심히 안 하시는지 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활성화시키겠다. 이미 위에 있는 분들은요. 시대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 육성에 대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고 이건희 회장이죠. 이분은요 10년으로 생각하면 잠이 안 온대. 왜? 무점포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무점포 시대면 왜 잠이 안 올까요? 본인 그러면 본인한테 수입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다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라 그러죠. 이 다단계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다단계란 말이 원래는 멀티 레벨 마케팅이에요. 다방면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케팅은 멀티 레벨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본에서 직역을 해가지고요. 그냥 다단계야. 다단계. 그렇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막았던 그 다단계 유통 방식. 정부에서 왜 막았을까요? 많은 대기업들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오면은 본인이 벌어야 되는 수입이 많이 줄을 거래요. 그래서 막아달래요. 근데 간혹가다 굉장히 많았던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마케팅도 많았죠. 그거는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합법적인 거를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밖에 나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광고를. 여러분들 다단계 판매 사업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버스에는 뭐라 그래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요. 좋지 않으면 유통이 안 돼. 좋지 않으면. 매일경제신문에도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건국대에서, 대학원에서. 경영대학원 박사과정에 다단계 판매 이론을 다루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 대학에서는요,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그 과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 다단계가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야, 그거 나쁜 거야, 하지 마. 학교에서는 좋은 거라고 배우고 있는데. 워렌 버핏 많이 아시죠? 최고의 투자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실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한 최고의 투자이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주식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워렌 버핏이 어디다 투자했는지를 많은 분들이 찾아요. 그래 나도 한번 투자하려고.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나는 시스템이 있는 걸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월급쟁이들은요, 머리로는 다 한대. 조만간 회사가 날 버릴 날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뻔한 월급보다 돈을 더 벌고 싶다면 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이해할 뿐 몸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내가 그냥 묶여 있으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것이 피곤하고 괴롭다고 툴툴대면서도 내 사업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대기업에 가셔서 일 열심히 하라는 교육을 받죠. 하지만 선진국에서는요. 네가 할 수 있는 재능을 키워서 네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툴툴 많이 거래요. 아, 일하기 싫다. 나 관두고 싶다. 하시는 분 있죠. 근데 희한하게 그분 월급 받으면 얼굴이 해피해져. 그럼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일 열심히 해. 그리고 또 툴툴거려. 또 월급 받으면 또 해피해져요. 근데 월급 받아보세요. 내 통장에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일까요? 며칠 안 될걸요? 며칠 안 돼서 다 빠져나가. 카드 값으로 빠져나가, 뭐로 빠져나가, 휴대폰으로 빠져나가. 아이고, 힘듭니다, 힘들어. 그쵸?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미 많이 진행됐죠? 무인화로 진행된 거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직장, 일자리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는 거야.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요. 지금 현 시대에는 없어지는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사업이 있다라면요. 가장 이상적인 사업 5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 간에 여기 5가지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꼭이요. 첫 번째, 공간의 제약이 없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때는요.
공간에 제약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창업 비용이 적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고액수,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찾아야 돼요. 세 번째는 실패 위험성이 작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실패 위험성이 적을까? 여러분, 어떤 일이? 커피숍? 편의점? 어떤 게요? 네 번째는 시대의 트렌드에 맞아야 됩니다. 시대 트렌드. 요즘에는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온라인 시대죠. 그리고 무점포 시대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내가 광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매스컴을 통해서 어디 신문을 통해서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구정 광고를 하는 시대입니다. 구정 광고를.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구정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는지 그만큼의 나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오래 할 수 있어야 돼. 진짜 오래. 요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손수 찾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최소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오래 할 수 있고 공간 제약 없고 이 다섯 가지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가장 최소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가장 최소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는요. 군고구마 장수입니다. 군고구마 장수. 여러분 이 고구마 장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 들까요? 고구마 장사하려면. 요즘에는 이거보다 더 좋아졌어요. 요즘에는. 근데 이거 오래 할 수 있어요? 할 수야 있지. 근데 언제만 할 수 있어? 겨울에만. 이거 하더라도요. 400만 원 이상 투자하셔야 돼요. 400만 원 이상. 요즘 밖에 나가시면 이거 많이 보시죠? 야쿠르트. 옛날에는 가방에 들고 다니셨는데 요즘에는 이 아주 소형차입니다. 차로 운반을 해요. 세상 많이 좋아졌죠? 근데 매스컴에 뭐라고 나오는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하나 장만하는데 금액은 8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요 야쿠르트 카트 하나 사는데 8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즘엔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 포장마차. 이 포장마차 자체도 10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매장으로 해야 돼요. 포장마차 못하니까. 그래서 실내 포장마차입니다. 뭐 얼마나 더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근데 희한하게 이 PM 비즈니스는요. 여러분들 창업하는데 얼마나 들어갈까요? PM 비즈니스는. 내가 PM 마케팅을 하려면 매장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자본이 많이 필요하신가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매니저팩 여러분들은 많이 구입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걸 왜 구입하셨어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려고 구입을 하셨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비즈니스 하려고 구입하신 것보다 여러분, 여러분들 건강 챙기기 위해서 나는 먹어봐야지 해서 선택을 하신 건데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매니저팩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걸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창업 비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PM은요. 평생에 딱 한 번이죠. 지금 92만 900원입니다. 92만 900원. 그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기회는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어마무시하게. 군고구마 장수? 그 동네에서만 할 수 있죠. 야쿠르트요? 배정된 지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포장마차도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PM 마케팅은요. 전 세계 어느 국가든 간에 유통이 가능한 마케팅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든. 지금까지 나온 네트워크 마케팅. 전 세계 어느 국가든 유통이 되는 마케팅을 갖고 있는 회사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PM은요. 전 세계 어느 국가든 유통이 가능해요. 유통이. 그 창업 비용이 얼마나고요? 100만 원도 안 됩니다. 나는 이걸로 해서 하나의 매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매장이 어디예요? 여러분 자신. 그걸 해서 어디에 유통을 해요? 전 세계에.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그 유통 권한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매글을 좀 보여드릴게요. 돌다리만 두드리지 말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다.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면 기회를 잃는다. 신중히 생각하느라 시간을 끄는 것보다 실패해도 시도하는 게 좋다. 신중을 핑계로 결정을 미루느니 빨리 실패하고 빨리 재도전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여러분, 생각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시지 말라는 거. 이게 타이밍이야, 이게 기회야, 이게 나한테 딱 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실행해 보시라는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먼저 해보고 먼저 실패하는 게 낫죠. 그렇다고 PM 비즈니스가 실패하는 직업군은 아니죠. 그런 마케팅은 아닙니다. 야, 유성 매니저님, 저 보안 아니야? 응? 그 보안 아니야? 뭐야? 지금 탱크 보여준 거예요? 그 보안인데? 지금 한 매니저님께서 현재 군인입니다. 현재 군인이에요. 안정된 직장이죠. 그런데도 그분도 이 제품을 드시고 마케팅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은 분들한테 소개하고 계시고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주 업무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한테 일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계속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그거를 만들 수 있는가? 그거를 어떤 거를 도구로 삼을 것인가?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그래서 조 PD는 뭘 선택했을까요? 그게 바로 PM 비즈니스입니다. 또 그룹도 되게 중요하죠. 어떤 그룹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그 시스템이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야베스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도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케팅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해 가시는 겁니다. 조 PD와 함께 한번 이 PM 마케팅으로 꿈을 한번 이뤄보실까요? 이뤄보시겠어요? 네,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시죠. 화이팅을. 여러분 오늘 제 강의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생각이? 그리고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음악을 들으시면서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그러면 신나는 음악을 들어봐야 되겠죠? 신나는 음악. 신나는 음악을 들으시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싸이 아십니까? 싸이? 그러면 챔피언이죠? 여러분도 이 PM 마케팅으로 챔피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